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슈맨 하이 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동안 좀 침체됐던 그 시장 속에서 좀 호재 비슷한 그런 소식이 나와서 네. 다시 이제 좀 활력이 불어넣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펌핑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펌핑이 아주 좋은데 네. 아직 알트들이 그 펌핑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슈를 쪽쪽쪽 빨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더가 이슈를 쪽쪽쪽 빨아가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항상 이제 비트는 이슈 쪽에서 약간 좀 허물 갔죠. 그렇죠. 일단은 뭐 다 명확해졌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이제 이더가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을 이제 가기 위한 이제 첫걸음이 사실상 나왔던 부분이긴 해서 네, 아직 네. 갈 길은 멀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희망 회로가 이제 돌기 시작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RPM 한 5,000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그 냄새가 좀 스멀스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연결되는 건데, 네네. 원래 저희가 지금 이슈라는 걸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예상했던 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5월 달에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전망을 했었잖아요. 뭐 기사들 베이스도 그렇죠. 대부분 그쪽 기조였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를 180도 뒤집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게 지금 유명 이제 인플루언서직이죠. 에릭 발추나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트위트를 통해서 25%였던 그 승인 가능성이 이제 75%를 이제 바꾸면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차트적으로는 이미 그 전부터 아, 그렇습니까? 예, 나오고 네. 있는 부분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항상 이제 봅니다. 강조하시는 게 이제 뉴스는 후반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을 할 만한 소식들이 더 나왔습니다. 일단 ETF라는 거는 지금 뭐 한 방에 너 승인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승인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네. 일단 두 번의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19B-4, 이게 심사 요청서 같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신고서인 S1이 이제 수락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이내로 상장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심사 요청서인 19B-4가 그동안 이제 잠잠하다가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이제 급하게 SEC 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5곳이 이제 또 급하게 부랴부랴 수정을 해서 이제 올라갔다는 사실이 이게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비슷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 앞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 중에서는 또 상당히 좀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자금 그렇죠. 증명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가 스테이킹된 물량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묶여 있는데 예. ETF 상품에도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SEC 측에서 이거는 증권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뭐라고 시비를 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트집을 잡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네.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 스테이킹 관한 내용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한 셈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승인 가능성에 좀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제 첫 번째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 23일 예,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이 22일이죠. 22,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정하는 뭐 금요일 뭐 새벽이나 그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제 관점은 일단 차트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렇죠. 보다 보니까 네. 이벤트에 사실 선행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차트가 없는 내용 상태에서 네네.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긴가민가 하죠. 뭘 믿고 저러나. 예, 그렇죠. 뭘 믿고 저러나. 네. 근데 이때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차트의 움직임이 돈의 움직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은 돈이 항상 이벤트보다 선행하더라.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
흔히들 뭐 이런 말하는 그 부분들이 시장을 보는데.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굳이 꼭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빨리 미리 접할 수 있는 네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예, 차근차근 준비하던 빌드업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끝에까지 왔어도 거의 휘청휘청한 거 보면은 네네. 아무래도 그들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실은 안 되는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게 거의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그 변화 움직임들이 스물스물 보이고는 있었는데, 네. 차트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네네. 차트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부터는 좀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뭔지를 우리가 안 나와서 답답한 약간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이게 뭔지를 아무리 찾아도 저희 레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일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지만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반등의 모습들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스탠스가 바뀌는 부분들이 다분히 좀 정치적인 요소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그렇죠. 않겠는가. 이게 사실상 저희가 오늘 또 다루려고 했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네. ETF 승인에 대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탠스가 갑자기 획 바뀐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석한 바로는 이게 좀 정치적인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저 이슈 점검에서 다뤘던 게 이 대선 쪽의 영향도 있고, 그 전에 이제 특히나 이제 SEC 수장의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압박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입법부죠. 입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 그러면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라는 이 법안이 이번 주에 표결 예정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네. 암호화폐죠. 디지털 자산은 이제 보조 상품이자 상품으로 규정하는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CFTC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쪽으로 이제 규제 관할을 넘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다라고 꾸준히 주장했던 SEC의 이런 입장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고 뒤집어버린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하원에서 이제 통과되고 상원 뭐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뭐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각 변동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된다고 했을 때 또 전에 그저 바이든이 또 거부권, 거부권을 네. 하는 모습 나오면 사실 그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그렇죠. 완전한 뭐 돌덩이가 하나 팍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미 유권자 분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쪽을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법안은 아마 그 반대당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은행의 코인 수탁을 그 금지하는 그 법안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네. 합류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좀 미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어쨌든 SEC 쪽도 지금 행정부 소속의 그런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그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SEC 쪽에 그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스탠스를 했던 정책 책임자. 예, 정책 책임자가 돌연 사임을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힘이 게리 겐슬러 쪽에 힘이 실리는 쪽이었을 건데 네. 그 일단 하여튼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예, 지금 거의 SEC 측 내부 분위기는 일단 대략 짐작해 보면 일단 예, 목이 잡힌 닭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정도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더립 ETF,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그런 소식과 함께 이 뒤에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국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승인이 되면은
일단 그 신청서 승인이 그쵸.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S1이라는 그 증권 신고서까지 전부 다 승인이 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처음에 이제 심사 요청서는 승인이 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되는 그런 과정은 한 몇 개월 정도 더 남은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막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앞으로 좀 여정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큰 고비는 넘어가는 큰 것 고비 같다. 넘은 듯해 보인다. 아, 네네. 아직 넘은 건 아니니까. 네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금 블랙록의 그 현물 ETF 상품에 기관들이 이제 414곳이 투자를 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블랙록의 상품에만 네네. 지금 확인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저희가 몇 번 강조한 게 있는데요. 그 13F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달러 이상의 어떤 그 보유 자산을 이제 그 보유하게 되면은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SEC에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4분기가 끝나고 이제 45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5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블랙록을 포함한 현물 ETF 상품의 기관들이 어느 기관들이 얼마큼 투자를 했느냐가 곳곳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서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937곳의 ETF 그 상품에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요. 네. 그에 반해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는 95곳 투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블랙록이 이제 414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어떤 기관들이 투자를 했냐 보면은 이제 뭐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 그리고 미국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그리고 또 이제 JP모건도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AP라고 약간 그 파트너 비슷한 그 거래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검증인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구장창 비트코인은 이제 좀 부정했던 JP 모건까지 일단은 뭐 발을 담근 셈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 ETF 쪽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왔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거래량들의 주체가 매수 네네. 주체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리고 이사님도 현물 ETF 플로우를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또 이제 차트상으로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갈 그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중요한 그 ETF 플로우를 보면서 지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온전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피델리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단 일반 거래소에서도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예, 이게 거래량들이 실제로 차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블랙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예,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이제 실제 블랙록에서 뭐 아니면 ETF 쪽에서 물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래량 나오는 시간 그리고 뭐 규모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조사된 게 있는데 이번 ETF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국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완전히 굳히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몇 번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블랙록이나 뭐 이런 ETF 그러니까는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희가 몇 번 강조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네. 이게 결국 이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처음엔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제 갖춰져 있지만 네. 이전에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의 이제 우리가 달러의 위상, 네, 기축 달러의 위상들이 예전에는 이제 석유에 매여 있었죠.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에서 쓰는 뭐 스테이블 코인 USDT 네. 미국채의 활용도가 이제 더
이전의 페트로달러보다 더 넓어지는 그렇죠.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도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 시장을 다음에 비트코인 달러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위한 다음 이제 전쟁터로 오히려 삼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 암호화폐의 사실상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쵸. 네. 보유 수량을 수량이 결국에는 그 국력을 상징하는 파워가 내용으로 되는 갈 수도 거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지금 스탠스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보인다 정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중국이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블랙록을 포함하여 이렇게 여러 작업 인프로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그 국가 간의 권력 싸움으로 이제 형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작년 2023년 하반기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 실태 조사를 한 건데 네. 그냥 재미있는 자료 같아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네. 일평균 거래 규모가 3.6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3.6조 원이고 그럼 수수료는 진짜 많이 벌었겠는데. 오피트 상장 안 하나? 주식을 진짜. 사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수는 이제 중복 한 종목을 제외하고 6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거래 가능 이용자가 지금 645만 명이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암호화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1억 이상의 지금 보유자가 8만 1000명입니다. 상당히 좀 많죠. 많아 보이기도 한데 네. 지금 엄청 많은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3%긴 한데요. 예.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그 100만 원 미만의 그 이용자가 645만 명 중에 4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돈 많이 벌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고 뭐 그거 옆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그 이하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무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네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천만 원 이상이 이제 67만 명입니다. 그렇게 이게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거의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 엄청 그 변동성의 특성상 투자에 엄청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자산을 굴리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많은 자금을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반기 동안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가 4곳이나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이 많이 안 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무슨 지갑 서비스 그리고 수탁 그런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은 그 사업에서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이 작은 거래소인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출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네네.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네.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좀 계속 이제 금투세나 이제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린 적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와 지금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변화된 건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죠. 네,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 현재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히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금융소득에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기타 소득으로 따로 이제 분리과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참고 잘 하시고 어쨌든 뭐 올해까지는 이제 그 과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는 국세청에 일단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트래블룰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그런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무슨 뭐 감시를 피하다던가 그런 게 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세금 문제가 이제 하반기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렇죠, 나오긴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게 제 생각에 또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시장의 전체 상승 장의 형태나 네. 전체 움직임의 시기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금투수가 내년 시행이고 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금이 일단 현재는 기타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고 하는데 22% 정도. 예, 네, 그게 국세청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넘어와서 이게 상시로 뭐 아직 피드백 받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나오면은 이제 세금도 좀 감안을 하면서 예, 매매에 대한 고민들이나 트레이딩 이제 이렇게 전략들을 예, 투자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수익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가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가고 네. 금액이 또 크게 움직이는 분들이 작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예, 시장이 넓어지면은 이제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세금 관련돼 갖고 아마 또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네. 뭐 비과세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암호화폐 쪽에는 따로 그렇죠, 나오진 그렇죠. 않고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의 전개 내용들도 이제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 정도로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저번에 다뤘던 내용들랑 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네. 꾸준히 체크해 드릴 세금 테니까요. 관련된 거는 뭐 또 이슈가 잡히는 게 있으면은 네네. 네, 그때 많이 또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저한테도 필요한 일이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두 번째 이제 블랙록 쪽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그 거래 실태가 이제 금융이 하고 가상자산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은 그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색해서 나도 내가 이 범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한번 그쪽에 텍스트 뭐 PDF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네. 아이머니 홈페이지에 좀 네.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 지금 현재 이슈 받고 있는 내용들, 특히 ETF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세금 이슈로도 넘어갈 수 있는 예, 가상자산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뭐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출렁출렁 할 것 같죠? 네. 예. 다음 주도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좀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내용 있으면 착착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픽미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